안녕하세요. 북토크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 친구들이 읽은 성장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덩치 크고 힘 좋은 애를 찾아다니는 점장님을 만나게 되는데 도깨비랑 밤에 씨름을 하라고? 네, 이런 소개문과 함께 오늘의 첫 이야기를 들려주실 마시멜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기와 주유소 씨름 기담을 소개해볼 마시멜로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먼저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렸을 때 60kg가 훌쩍 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주인공을 할머니한테 맡기고 떠나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할머니 품에서 자랍니다. 주인공은 덩치가 커 씨름으로 유명한 학교에 입학하지만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 청기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점장님과 친해진 주인공은 어느 날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던 중 점장님이 도깨비와 씨름에서 이겨달라고 하여 도깨비와 한밤중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에서 이긴 주인공은 일상생활로 돌아가 결혼도 하고 딸들도 가지게 됩니다. 50년이 지나고 또 도깨비가 찾아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 덩치가 크고 씨름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와, 도깨비와의 씨름이라니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걸요? 이 책에서 마시멜로 씨는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저는 단지 힘만 세고 덩치만 크면 씨름 선수인 줄 알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씨름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씨름 선수가 되려면 꾸준한 운동, 씨름과 관련된 학교를 나와 씨름 선수가 되는 것 등등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시멜로 씨는 씨름 선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군요. 그럼 만약 마시멜로 씨가 그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씨름 선수가 되어서 도깨비와 씨름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 책에서는 도깨비와 씨름을 하다 이기면 도깨비가 원하는 걸 얻게 해준다고 하네요. 만약 자신이 도깨비를 이긴다면 뭘 얻고 싶나요? 저는 돈을 얻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면 자신이 원하는 걸 얼마든지 하고 돈이 많으면 일상생활이 편해지기에 저는 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시멜로 씨의 청기와 주유소 씨름 기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시멜로 씨 좋은 답변 감사해요. 그럼 다음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찰칵 셔터 버튼을 누르자 사진에 담기는 무한한 꿈과 희망의 이야기, 꿈을 지키는 카메라를 읽으신 망고빙수 씨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꿈을 지키는 카메라에 대해 사회자님과 토크를 해볼 망고빙수입니다. 네, 잘 오셨어요. 표지를 보니 어떤 내용인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은 작은 가게들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과 명성시의 뉴타운 개발 정책 사이의 갈등 속 주인공 아람이의 새로운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람이가 찍은 사진들은 누군가의 희미해져가던 꿈을 지켜주고 포기하려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정의의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불꽃을 피워줍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너무 아름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책은 망고빙수 씨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요?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제 인생이 너무 편안했고 자유로웠고 행복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곳에서 힘들어할 사람들이 있음을 외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차별, 무관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하지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 용기를 선물하는 아람이의 모습을 보니 저도 낙담하며 행복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상담하는 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와, 망고빙수 씨는 주인공 아람이의 행동에서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네요. 이 책에서 아람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블로그에 어떤 댓글을 달면 좋을까요? 일상의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모습들이 너무 멋져 보여요. 저도 학업과 성적만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부담과 아픔을 느낄 때가 있는데 사진을 통해서 소통하고 희망을 선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게 되었어요. 저도 사진 작가님처럼 작지만 소소한 행동들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네요. 작가님의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띄워줄 거예요. 사진의 꿈과 희망, 극복의 가치를 담아갈 작가님의 미래를 응원해요. 네, 실제로 이런 댓글이 달린다면 아람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망고빙수 씨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작가 박완서가 전하려는 마음, 카메라와 워커를 소개해주실 초콜릿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카메라와 워커를 소개할 초콜릿입니다. 반가워요. 이 책은 작가 박완서의 소설로 꽤나 유명한 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세요. 6.25 때문에 생활하기 어려웠던 엄마에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은희는 고등학교 때 문과를 선택했지만 고모는 반대했습니다.
훈이는 대학 입시로 삼류대학 토목과에 들어갔습니다. 무사히 졸업을 하고 입대를 하였지만 훈이는 취직시험을 보는 데마다 떨어졌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하러 떠났고 고모는 훈이에게 편지가 오지 않자 훈이를 보러 갑니다. 훈이는 자신이 일을 하고 어떤 보상이 돌아오나 고모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고모에게 말하게 되고 고모가 원행버스를 타고 가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우와! 훈이와 고모 간의 직업 선택에 대한 갈등 이야기이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책을 읽기 전에는 용기나 내가 정한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지만 읽고 나니 나도 훈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책은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주는 책이라 멋있는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훈이의 고모는 훈이가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며 편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만약 자식을 낳는다면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나요? 저는 제 아이를 겸손하고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의가 바르고 착한 사람이 좋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착한 사람으로만 키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라니 정말 멋진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초콜릿 씨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졌다. 엄마의 이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연어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어입니다. 네, 반가워요. 연어 씨는 엄마의 이름이라는 책을 읽으셨군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 책은 엄마 바니와 딸 채연의 감정의 고를 좁혀가는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엄마의 무심함에 서운함을 느낀 채연은 함께 여행을 제안하고 둘은 그 여행 동안 서로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관계의 벽을 허무자고 합니다. 과연 여행 속에서 두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지쳤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엄마와 딸 사이의 따뜻한 관계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럼 연어 씨는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엄마와 딸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저는 엄마와 크게 멀어진 적은 없지만 엄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바니처럼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엄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엄마인 바니는 평생 살면서 잘 안 되는 게 자만하는 것이라고 하고 딸인 채우는 맛있는 게 있을 때 눈치 안 보고 막 먹는 것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잘 안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제가 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일어날 일들이 무섭고 두려워 제가 선호하는 일이나 물건을 잘 못 고르는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엄마의 이름을 읽은 연어 씨와 함께 해보았습니다.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구름다리가 이어준 여름의 만남, 봄의 목소리를 읽은 감자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의 목소리를 이야기해드릴 감자입니다. 표지와 제목을 보니 무척 책의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이 책은 무슨 내용일까요? 주인공인 소희는 VOM이라는 인공지능에 나만의 목소리를 입혀 가지고 다니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봄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느 날 봄과 목소리가 같은 여름이라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소희는 버스킹하는 여름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며 지냅니다. 둘이 많이 친해진 겨울날 여름은 소희에게 상처가 되는 한마디를 하고 그의 소희가 울며 둘의 사이가 잠시 멀어집니다. 그날 밤 여름이 소희를 항상 만나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연락하고 소희는 그의 여름을 만나러 가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와, 로맨스 스토리군요. 소희와 여름의 만남과 관계가 무척 흥미롭네요. 그럼 이 책은 감자씨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로맨스 소설은 처음 읽어보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 놀랐습니다. 되게 오글거릴 줄 알았는데 소설의 마지막 부분쯤 소희가 여름에게 한 말, 겨울에 버스킹을 보면 너무 춥다고 소희가 말하자 여름이 그럼 넌 안 나와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호감이 있던 여름에게도 정이 떨어진 걸 보면 말 한마디에도 친하던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급하거나 짜증나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때가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자씨는 이 책에서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군요.
이 책에서 여름이는 답답한 마음에 노래를 부르며 해소한다고 합니다. 급하거나 짜증이 나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때가 있었던 감자씨. 이러한 짜증과 답답함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자씨만의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침대에서 이불 덮고 베개를 받치고 게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고 여기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면 더 행복해지지요. 레모네이드를 얼음 왕창 넣어서 옆에 구비해놓고 홈런볼까지 옆에 있으면 완벽해요. 이렇게 30분만 있어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스트레스 해소법인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서 시도해봐야겠어요. 너무 멋진 답변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분과 함께 다양한 성장 문학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책들을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책기라우 방송은 다음에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책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